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항상 친절하며 존경할 만한 가정적인 남자. 지인들이 루츠 레인스트롬을 가리키며 한 말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북동쪽에 위치한 라흐스테트에서 모피 가게를 운영하며 지역 수영클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는 바세도우에 있는 여름 별장에 종종 지인들을 초대하고는 했습니다. 도심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별장이었지만 주변에 인적이 드물어 휴가를 즐기고 오기에는 좋은 곳이었죠. 그는 꼭 그곳에 가면 지인들에게 자기가 직접 만든 벙커를 보여주며 자랑했는데 지인들 역시 인정할 정도로 그가 만든 벙커는 튼튼하고 방음이 잘 돼 보였다고 합니다. 외부에서는 벙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를 정도로 말이죠. 1948년 3월 29일에 독일 메릴렌부르크 자스니치에서 태어난 루츠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매우 잘 따랐는데 점성술을 좋아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 역시 점성술을 맹신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하던 모피코트 가게를 이어받기 위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다양한 모피 업자들의 밑에서 배웠고 1972년부턴 어머니의 일을 도울 수 있었죠. 이 무렵 그는 모피 가공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한 모피 전문가 밑에서 인턴십을 했는데 자격시험 중 부정행위를 일으켜 쫓겨나기도 했지만 1975년에는 기어코 자격증을 따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외동딸도 낳으며 어머니가 물려주신 모피코트 가게를 운영했던 그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누구에게나 항상 친절하고 활발한 성격이었던 그를 사람들은 좋아했죠. 그렇기에 후에 그가 여성 3명의 납치 및 살해 관련으로 체포됐을 때 지인들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제대로 된 자백을 하지 않았기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해자 및 다른 이의 관점에서 진행됨을 밝힙니다. 1986년 3월 12일 라흐스테트에서 모피 전문가로 일했던 커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내인 힐데가드가 자기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고 현금과 보석을 챙겨 사라졌던 것입니다. 일하는 것에 지쳤다. 나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필체는 아내의 것이 분명했지만 커트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32년간 서로 별다른 불만 없이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아내가 자기 인생을 찾겠다고 떠난다는 것은 이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 다녀왔던 여행에서도 아내는 분명 행복하다고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그는 자기를 찾지 말라는 아내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난 당신이 일을 그만두기를 원했지만 항상 당신은 새로운 핑계로 모피와 함께하려 했지. 이번 휴가로 나의 결심은 분명해졌어. 난 이제 일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마지막으로 남자답게 행동할 기회를 줄게. 경찰에게는 가지마. 어차피 그들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난 실종자가 아니야. 만약 내가 실종됐다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다시는 날 볼 수 없을 거야. 이것을 잘 지킨다면 내가 언젠가 집으로 돌아갈지도 몰라. 분명 이번에도 아내의 필체였지만 커트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그가 일하는 모습을 좋아한다고 자주 말했었거든요. 혹시 몰라 그는 처제에게 아내의 편지를 받았냐고 물었는데 깜짝 놀란 처제는 언니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랬다며 자기가 실종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결국 커트는 아내가 집을 나간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납치당했고 그의 협박으로 이러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의문을 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그가 보여준 편지를 보며 부부싸움으로 인해 그녀가 떠난 것이라 판단. 일단 신고는 받아주었지만 제대로 조사를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커트는 아내의 지인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에게 그녀를 보았는지 물어보고 다녔지만 누구도 그녀의 행방에 대해서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가게도 접고 아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는 결국 심신이 허약해지며 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릅니다. 거기서 그는 병원 관리 직원인 크리스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내를 찾으러 다니다 병마를 얻은 그를 걱정하며 친구로 지냈고 5년 뒤 그들의 우정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무렵 커트를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크리스타가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1991년 9월 6일에 그녀가 출근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에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당시 그녀의 아들은 납치범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돈을 주면 어머니를 돌려보내 주겠다고 통보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전화는 커트에게도 걸려왔는데 당시 그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분명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 심지어 그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5년 전 사라진 아내를 언급하자 그는 당황하고 말았죠. 우선 경찰에 신고한 뒤 혹시 모르는 마음에 돈을 마련하던 커트와 크리스타의 아들은 일주일 뒤인 9월 13일에 그녀가 무사히 풀려났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경찰의 안내로 병원에서 마주한 크리스타는 불안해 보였지만 몸에 별다른 상처는 없었죠. 안정을 되찾은 그녀는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차에 타던 중 전기 충격기를 맞고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어두운 장소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입방체에 노란색 불빛 하나가 그나마 어두운 공간을 밝혀주었던 창문 하나 없는 지하실 느낌의 장소. 그녀를 데려왔던 남성은 빵과 물을 주며 자기의 말만 잘 들으면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장기 밀매를 하는 마피아가 배우라 어쩔 수 없고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며 돈만 받으면 그녀를 풀어주고 손을 씻겠다고 말했죠. 그녀가 보기에 그는 다혈질적인 남성이었습니다. 아니, 다혈질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좀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납치를 한 것 치고는 친절하게 그녀를 대했지만 갑자기 돌변해 다른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돈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사진의 여성과 똑같은 운명을 겪을 거야 라는 섬뜩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언제 돌변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에 밤을 지새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크리스타. 그리고 일주일 뒤 남성은 갑자기 그녀를 외딴 길 어딘가에 풀어주었죠.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게 풀려난 그녀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커트는 그녀가 감금되어 있던 장소를 설명했을 때 무언가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창이 없는 입방체에 노란색 불빛 하나, 그리고 전에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 한때 자신이 만든 벙커를 자랑했던 이의 목소리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대리인이라는 이의 목소리가 교차되며 커트는 그의 정체가 루츠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와 커트는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그가 모피 가공 자격 시험 중 부정행위를 일으켰을 때 쫓아낸 것이 커트였으니깐요. 그가 혹시 이를 원한 삼아 커트의 애인에게 손을 댄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를 알게 된 경찰은 조사 결과 돈을 요구했던 대리인이라는 이의 전화가 루츠의 여름별장 인근 공중전화에서 걸려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목소리가 닮았다는 커트의 증언과 앞선 정황 증거로 체포된 루츠는 얼마 안가 자기가 크리스타를 감금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것을 인정했죠. 그는 동물보호단체 때문에 모피 가게가 망하자 재정난에 빠졌고 결국 돈에 눈이 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녀를 풀어주었던 이유는 출장 갔던 아내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와 들킬까 두려워 봤던 점성술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게 낫다는 결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점성술의 결과를 따른 행동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소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을 비롯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풀어준 점 때문에 3년의 징역만 선고받았거든요. 그런 그의 재판을 유심하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988년에 실종된 앵그레트라는 여성의 어머니 안젤라였죠. 당시 앵그레트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떠난다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는데 이것은 커트의 아내 힐데가드가 사라진 것과 동일한 느낌이었습니다. 둘 다 절대 그런 식으로 떠날 이들이 아니었고 사라진 뒤로도 본인의 필체로 편지를 보내와 경찰이 실종으로 보지 않았던 사건. 편지들이 얼마 뒤 끊겼음에도 별다른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사건이었죠. 사실 안젤라는 딸과 친분이 있던 루츠가 딸의 실종과 연관이 있을 거라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번 납치건과 커트 아내의 실종건을 접하고 그가 범인이라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와 커트는 경찰에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고 그 결과 루츠의 여름 별장에서 사라진 힐데가드와 앵그레트의 개인 소지품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루츠에게 보여주자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그의 집 뒷뜰에 묻힌 강한 산이 들어있는 밀폐된 통에서 두 여성의 유해가 발견되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감금했다 풀어준 크리스타와 마찬가지로 남미의 마피아 때문에 힐데가드를 납치했는데
그녀가 벙커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사망해 어쩔 수 없이 유기했고, 앵그레트의 경우 자기와 연인이었는데 사우나에서 관계 중 갑자기 그녀가 자기의 그곳을 깨물며 정신을 잃은 뒤 사망해 유기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물론 그의 어이없는 주장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힐데가드의 경우 그가 주장한 그녀의 사망 날짜보다 뒤에 보내진 본인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고, 앵그레트의 경우 그가 깨물렸다고 주장한 곳에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변명할 때마다 모순된 증거들이 쌓이자 변호사는 그에게 입을 열지 말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돈 때문이다. 점성술 때문이다. 특이 취향의 욕구 해소이다. 커트에 대한 복수다. 범행 동기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죠. 결국 1996년 5월 22일에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독일 형법에 규정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종신형에 이어 예방 구금이 뒤따르는 재판부의 선고는 만약 그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도 더 이상 사회에 위험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때까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현재 함부르크에 위치한 풀스비탈 교도소에 수감되어 마피아와 여러 우연의 일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는 루츠.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진정한 죗값을 받는 날이 꼭 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